아이고, 의사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덕분이에요. 예전엔 정말이지.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마누라 눈치 보는 것도 힘들었고. 아니, 홍 사장님, 정말입니까? 제가 요즘 딱 그 심정인데, 밤에 몇 번씩 깨고, 시원찮고, 이거 어디 말하기도 그렇고,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무슨 비법이라도 쓰신 겁니까? 그렇게 좋아지셨다니, 저한테도 좀 알려줘 봐요. 비법까지야 뭐. 전에 김진태 의사 선생님께서 방송에서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봤는데 글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줄이야. 처음엔 나이 들어서 무슨 하면서 망설였는데 말이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내용인데요? 저도 당장 좀 알아야겠습니다. 병원 가기도 왠지 꺼려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홍 사장님처럼 좋아질 수 있다니, 희망이 생기는데요. 그게 말이지. 나이 들수록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몸의 변화. 특히 전립선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잖나. 젊어서 하던 그거. 그거랑 우리 나이 전립선 건강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 이유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6가지를 딱 짚어주시더라고. 아이고,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우리 나이에 그게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고요? 아니, 젊을 때나 그러는 건 줄 알았지. 신기한 이야기네. 홍 사장님, 얼른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요. 홍 사장님과 정 사장님의 대화를 들으니 제 마음도 참 뿌듯합니다. 제가 평생 의사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 늘 고민하고 이야기해 왔거든요.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많은 우리 남성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겪는 변화들 때문에 말 못할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전립선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을 괴롭히죠.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외출도 꺼려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걸 보면 의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라는 녀석이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나 기능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생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특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성적인 활동, 그 중에서도 스스로를 살피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야기하기를 꺼려 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어떤 활동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홍 사장님처럼 많은 분들이 젊을 때와는 다르겠지 혹은 이제 와서 무슨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아예 외면하시곤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나이에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세가 넘으면서 우리 전립선에 생기는 변화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 바로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이 이 전립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의미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6가지 핵심적인 변화와 사실들을 통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평생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전립선과 관련된 6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홍 사장님처럼 아하 하고 무릎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가장 눈에 띄는 전립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립선이 호두알 만하다고들 하죠? 방광 바로 아래에 달려 있어서 소변이 나오는 길, 그러니까 요도를 감싸고 있는 조그만 기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이 전립선의 크기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무가 나이테를 더해가듯 말이지요.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도 조금씩 변하고 조직 자체도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물론 모든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커지거나 똑같은 속도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60이 넘으면서부터는 상당수의 남성분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관찰됩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압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원래는 뻥 뚫려 있던 길이 옆에서 자꾸 눌리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게 다 못 보는 것 같고 밤에 자꾸 마렵고 어떤 때는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흔한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립선의 크기와 형태 변화가 왜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과 관련이 있느냐? 바로 그 활동 과정에서 우리 몸의 혈류량이 변하고 전립선 주변 근육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전립선이 작고 부드러워서 이런 활동이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순환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전립선이 커지고 딱딱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진 전립선은 그 자체로 민감해질 수 있고 주변 조직들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전처럼 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몸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 후에 소변이 더 안 나오는 느낌이 들거나 평소에 없던 통증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전립선의 첫 번째 변화, 바로 크기와 형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의 몸, 특히 소변 보는 기능과 관련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 크기와 모양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흔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꽤나 힘들게 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고 가늘어진다거나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보려고 힘을 줘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도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도 흔한 증상입니다.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얼마 안 가 다시 마렵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깨서 가야 하고 이러다 보니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서 참기 어려운 급박요를 느끼기도 하고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속옷에 조금씩 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정말이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큰 불편함이고 민망함이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귀찮은 것을 넘어섭니다. 밤잠을 설치니 낮에 기운이 없고
소변 문제 때문에 외출이 불안해져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취미 활동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멀리 여행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만 위축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립선 비대증과 그 증상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병원을 찾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뇨의학과 선생님께 증상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되면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수 마시는 양을 줄이거나 커피나 술처럼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지요.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돕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기를 넓혀주거나 커진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요즘 약들은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 많은 어르신들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좋아져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되찾으십니다. 만약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힘들다면 혼자 참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만큼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는 이야기이자 또 어쩌면 가장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성적인 활동이나 스스로를 살피는 일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몸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을 접어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니 오히려 적당하고 규칙적인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이 우리 나이의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젊었을 때처럼 왕성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변화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몇 가지 연구에서 이런 활동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기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원리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한 가지 가능성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정액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전립선 안에 쌓일 수 있는 불필요한 물질들을 내보내고 전립선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수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면 막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전립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들도 뻣뻣해지기 쉬운데 적절한 자극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연구 결과들이 자위를 많이 하면 절대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식의 극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에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식습관,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손을 놓는 것보다는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당히 활동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적당하고 규칙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과하거나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서 편안함을 느끼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볼 때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나이의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건강관리 방법들과 병행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도 좋아지고 한쪽이 힘들면 다른 쪽도 힘들어지기 마련이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고 자녀들도 독립하고 친구들이나 배우자와의 이별을 겪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괜히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적당하고 건강한 범위 내에서의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이 우리 마음 건강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창한 치료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반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안함과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들은 통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쌓인 긴장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거리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건강하며 자신의 몸을 느끼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활력이나 생기를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고 느끼기 쉬운데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활동은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해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잡함 없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편안함을 얻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이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트레스 해소, 긴장 완화, 긍정적인 활력 유지,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극복하고 좀 더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노년 생활을 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보면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영역을 넘어 우리 마음의 건강까지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올바른 정보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성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성생활이라고 해서 꼭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며 그것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소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나 욕구를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기능을 하고 마음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성적인 활동은 무조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리하게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적절한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이 전립선 건강이나 마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과 개인의 상태에 맞는 수준입니다. 젊을 때처럼 에너지가 넘치게 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몸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활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 이것은 비단 이 활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면 쉬어야 하고 통증이 있으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이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겪기 쉬운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인정하고 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저 같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그런 올바른 지식을 얻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 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당당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들,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문제들,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이 우리 몸과 마음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변치 않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아는 것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 생활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전립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만 기대거나 아니면 나이 탓이라며 무작정 참고 넘기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너무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특히 토마토나 브로콜리처럼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을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밤에 소변 때문에 힘드시다면 잠들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은 전립선 건강과 소변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는 전립선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 검사나 직장 수지 검사 같은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전립선의 상태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거나 혹시라도 전립선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것을 귀찮아 하시거나 괜히 겁먹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병을 키우는 것보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비뇨의학과를 찾아 전립선 건강을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결국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활동만이 전립선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의학적인 점검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전립선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편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진정한 노후 지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에 따라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 또한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립선 문제로 밤잠 설치거나 외출이 두려웠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시고 자신의 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전립선은 자연스레 변하고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소변 보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학적으로 볼 때 적당하고 건강한 범위 내에서의 스스로를 살피는 활동이 전립선 건강과 마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최고의 노후 지혜입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작은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남은 여생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나누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디 늘 건강하십시오.